앞서 전해드렸던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그룹 주주총회에 왜 이리 떠들썩했는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신동빈 회장의 구속 이후에 첫 주주총회라는 점에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총을 두고 신동빈 회장이 이제 보석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 그렇죠.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그 연관돼서 지금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을 받고 구속 중인데 기업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위해서 보석을 신청한 걸 받아들여주게 되면 이 자체가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또 국민적 반론과 반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리 기업의 총수라 하더라도 기업의 총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보석을 신청하고 그 보석 때문에 보석이 허가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을 때에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법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을 걸로 보여지고요. 법원의 원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보석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그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이것이 차후에 있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마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런 그렇죠. 설명이셨는데 결국 이제 수감 중에서 롯데그룹 청수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참석을 못했는데 예. 이거는 창립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죠. 그렇죠. 창립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총에 가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 롯데의 실제적인 지배는 일본의 롯데홀딩스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거기에 가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또 주주들의 신임을 얻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했지만 그래서 아마 이번에 본인이 이제 그 불신임, 그러니까 비신임 투표를 하는 것이 안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본인의 한국학교 부회장 등 4명을 대신 파견하고 본인이 직접 쓴 편지들을 주주들에게 전달하면서 다시 본인의 방어권을, 그러니까 경영권을 보장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런 절차 자체가 직접 본인은 가지 못하지만 얼마나 롯데홀딩스의 그 주주총회가 중요하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제 황각규 롯데제주 부회장을 포함한 총 4명의 비상 경영위원이 일본으로 출국을 했고, 그렇죠. 이 주총 직전까지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계속해서 만났던 맞습니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예. 이제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설득 작업이었겠죠. 그랬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동빈 회장의 이제 어떤 이사직 유임이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을 잃게 되면 한국의 어떤 롯데 운영의 최고 총수는 신동빈 회장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간의 어떤 협력 관계라든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실형을 살고 있긴 하지만 1심 판결에 의해 실형을 살고 있으니까 대법원까지 가려면 3심이 아직 남아있고 제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설득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는 신동주 지금 전 부회장이죠. 전 부회장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사회가 열리게 된 건데 만약에 신동주 부회장한테 다시 이 사건이 넘어가고 신동빈 부회장이 이 사건을 잃게 되면 결국 형제의 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룹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아마 강조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상황이 상당히 촉박하게 흐르긴 했는데 예.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유지는 이미 그쪽으로 예상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만큼 두터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번의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계속 두 분이 대결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죠. 신동주, 그러니까 형제 간의 네. 어떤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동빈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별 변화가 없는 이상은 그 지지가 바뀔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라고 하는 건 이번에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나 아니면 롯데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직 1심 판결이고 아직은 2개가 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판결 자체를 확정된 판결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아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 결과가 빚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그랬었죠. 없었습니다. 예. 만에 안에 이제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에서 해임될 경우에 당장 이제 한일
한일 롯데 관계가 공중 분해될 수 있다 이런 뭐 우려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랬었죠. 왜 그런 우려가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롯데홀딩스,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가 우리나라 롯데호텔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롯데호텔의 지분이 결국은 전체 우리나라의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롯데호텔의 지분을 대다수를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가 결국은 한국 롯데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홀딩스에서 이사로 계속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이사에서 탈락이 되느냐는 전체 그 한국 롯데의 운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동빈 만약 회장이 이번에 이사직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 이사직을 잃게 됐다고 하면 한국 롯데와 롯데홀딩스의 관계 속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롯데홀딩스 입장에서는 한국 롯데의 총수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그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상호 관계가 공중 분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저희도 앞서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은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네. 일본인 주주들의 이제 지지를 재확인할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4번에 걸쳐서 이미 주주총회에서 신임을 받았고 5번째 네. 이번에 이런 사실 악재죠. 신동빈 회장한테는. 왜냐하면 구치소에 구속돼 있다는 건 어쨌든 법적인 처벌을 1차적으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이 그걸 신임했다고 하는 것은 신동빈 회장의 운영 경력, 그러니까 경영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 롯데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동빈 이 형제 간의 대결, 형제의 난까지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결국 그 두 형제 간의 경영 분쟁은 뭐 끝났다 이렇게 사실상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 물론 5번 졌지만 신동주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기회만 있으면 본인의 어떤 경영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패배했다고 해서 본인이 그걸 포기할 거냐 그렇게 보는 건 좀 섣부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신동빈 회장의 체제가 좀 더 공고해졌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한국 롯데의 운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롯데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사인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주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주주들은 결국 신동빈 회장을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신동빈 회장의 어떤 지배력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신동주 회장 같은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또다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제 롯데 말고도 우리 네. 재계에서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LG그룹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LG그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구광모 LG전자 상무 이제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뭐 무리 없이 통과가 됐죠. 그렇죠. 네. 됐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단 등기이사가 되고 나면 어떤 자리를 줄 거냐를 또 논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LG 대표이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회장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대표이사 네.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이사라고 하면 사장급 정도 사장급인 거죠. 그래서 네. 사장급이 되면서 이제 네. 두 사람 체제. 아버지도 원래 그 본인의 숙부이신 분하고 함께 대표 역할을 했었어요. 2인 체제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그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대표이사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신산업 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산업 분야, 연구 개발 분야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숙부와 본인이 2인 체제로 일단 출발을 하고 왜냐하면 아직은 이제 물론 상무로서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그 재계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에서 우려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젊은 나이고 네. 또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이제 물려받게 됐으니까 어느 정도 경영에 대한 수업을 좀 더 하고 그리고 나서 회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구광모 상무가 사내이사 승인을 받고 또 이제 총수에 오른 이후 예. 이제 LG그룹의 사세 경영이 본격 시작된 겁니다. 그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거라고 보면 이제 외국과 다르게 외국은 전문 경영 체제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회사가 물려져 온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결국 과연 아버지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을까 또는 아버지가 그냥 물려주는 회사를 받아서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어주는 것은 결국 경영 능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세 경영으로 간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사세 경영인들이라면 재계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3세, 4세로 넘어가면서 정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구광모 LG전자 상무 같은 경우에 최초로 사세 경영의 이제 첫 시발점이 되는 건데 얼마나 회사를 잘 운영하고 경영하고 또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느냐가 결국
다른 회사의 사세 경영이나 아니면 재벌의 어떤 세습 승계에 대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LG그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